옛날 옛적 평양의 어느 거대한 기와집, 그곳에선 아침부터 요란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아! 쌀뜨물을 왜 바닥에 버리느냐? 그것을 아껴 하인들 밥을 지으라고 했거늘. 장작은 또 왜 그리 많이 떼는 것이냐? 앞으로 눈 오는 날이 아니면 장작 뗄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이른 아침부터 들려오는 고함의 하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에휴, 민판서 어르신 또 시작이시군. 자기 곳간에는 황금이 가득하면서 우리에게 엽전 한 푼 쓰는 것을 벌벌 떠시니 원. 소란의 주인공은 바로 이 집의 주인 민판서였습니다. 그는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 높은 벼슬에 오른 인물이었지요. 하지만 겉모습과 달리 속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남이야 어찌 되든 상관않는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민판서에게도 남모를 고민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나이 50이 넘도록 대를 이을 자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눈이 휘몰아치던 겨울날 민판서의 집에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아들이다. 아들이야. 드디어 나에게도 하늘이 아들을 내려주셨구나. 자신보다 30살이나 어린 첩을 들여 겨우 얻은 귀한 자식이었습니다. 남에게는 쌀 한 톨도 아까워하던 민판서가 제 아들에게는 꿀, 배즙, 녹용 등 귀한 것들을 하루도 빠짐없이 먹였습니다. 아이가 아장아장 걷게 되자 그는 조선 팔도에서 가장 용하다는 역술인을 불러 아이의 사주를 보게 했습니다. 자, 내 아들의 사주가 어떠한가? 돌려 말하지 말고 좋든 나쁘든 있는 그대로 말해주게. 민판서는 싱글벙글 웃으며 아이를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사주를 본 역술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말씀드리기 송구하오나 아드님은 16살이 되는 해 4월 금영을 다할 팔자이옵니다. 지금 뭐라고 했는가? 내 아들이 죽는다고. 아니 된다. 내 아들을 살릴 방도는 없는가? 안타깝게도 제 미천한 실력으로는 그 액을 막을 방도를 알지 못하옵니다. 그저 그날을 넘기면 살고 넘기지 못하면 돌아가신다는 것뿐입니다. 안 돼. 내 아들이. 충격적인 사실에 정신을 잃었던 민판서는 눈을 뜨자마자 아들을 살릴 방도를 찾아 전국 각지를 떠돌아다녔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을 살릴 방도를 알려주시오. 돈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주겠네. 하지만 조선 최고의 역술인도 몰랐던 방법을 다른 이들이 알 턱이 없었습니다. 민판서는 절망에 빠진 채 어느새 경남 땅끝 마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마을 어귀의 장승 아래에 앉아 숨을 고르던 그때 그의 눈에 허름한 초가집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 앞에는 사주팔자라고 쓰인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지요. 민판서는 무언가에 홀린 듯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놀랍도록 아리따운 여인이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오셨군요. 어서 앉으시지요. 민판서는 놀란 마음을 숨기고 여인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본 그녀의 눈은 이 세상 너머를 보는 듯 공허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아들 사주요. 좀 봐주시오. 민판서는 투명스럽게 사주첩을 내밀었습니다. 맹인에게 글을 봐달라니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었지요. 그런데 여인은 아무렇지 않게 사주첩을 펼쳐보는 신용을 하더니 이내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3,000냥입니다. 이 끔찍한 팔자를 풀 방도를 알려드리려면 3,000냥은 받아야겠습니다. 아이고. 정말 용하신 분이셨군요.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3,000냥이 대수겠습니까? 자, 여기 3,000냥입니다. 민판서가 허리춤에서 황금덩이들을 쏟아내자 여인은 그것을 하나씩 만져보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을 살릴 방도는 단 하나입니다. 허나 그 방도를 알아내기가 무척 어려워 꼬박 3년이 걸릴 것입니다. 답을 알아내면 제가 직접 판서 댁으로 찾아가도록 하지요. 아니,
기껏 3,000냥이나 받아놓고 3년 뒤라고. 그런데 잠깐, 내가 판서라고 얘기했던가? 민판서는 여인이 자신의 벼슬까지 꿰뚫어보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으름장만 놓은 채 밖으로 나섰습니다. 혹시라도 내 돈을 떼먹을 생각은 말게. 3년 뒤에 반드시 우리 집으로 와야 하네. 꼭. 그날 이후 집으로 돌아간 민판서는 행여나 아들이 다칠까 제 몸에서 한시도 떼어놓지 않고 애지중지 길렀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사랑해요. 아이고, 내 아들. 민판서의 아들은 욕심쟁이 아버지와는 달리 무척이나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판서가 아들과 함께 방 안에서 놀고 있을 때 하인이 다급하게 뛰어 들어왔습니다. 판서님, 판서님. 왜 이리 소란이냐? 지금 아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안 보이느냐? 왔습니다. 예전에 보셨다던 그 사주쟁이 여인이요. 민판서는 버선발로 허겁지겁 마당으로 나갔지만 여인은 보이지 않고 하인만이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이놈아. 그분이 왔다더니 어디에 계시단 말이냐? 그것이 안까지는 들어오지 않으시고 이것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하인이 손을 펼치자 그 안에는 작은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판서가 쪽지를 펼쳐보니 그 안에는 단 2줄의 글만이 적혀 있었지요. 원수를 갚으려는 뜻이 있다면 몸을 허락하지 말고 한번 허락했다면 그 길을 따라야만 하리라. 이게 대체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야. 그리고 그 여인이 판서님께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가 16이 되거든 이 쪽지를 아이 손에 쥐어주십시오. 그것이 아이를 살릴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망할 사주쟁이 같으니 내 3,000냥만 날름 먹고 사기를 치는 것이로구나. 알 수 없는 예언을 받은 민판서는 그 뜻을 풀지 못한 채 몇 해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났지요. 아버지, 밖에 버려진 강아지가 있는데 혹 제가 키워도 되겠습니까? 눈도 오는데 혼자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족보도 없는 똥개를. 아니지. 우리 아들이 원한다면 그리 하거라. 민판서와는 달리 아들은 총명하면서도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심성 고운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유독 눈보라가 심하게 몰아치던 그때 다급하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 살려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앞에는 누더기 옷을 입은 한 여자아이가 맨발로 눈 위에 서 있었습니다. 웬거지가 찾아와 잠을 깨우는구나. 당장 썩 꺼지거라. 민판서가 아이를 내쫓으려 하자 아이가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사정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떠도는 아이입니다. 먹을 것도 돈도 필요 없습니다. 부디 하룻밤 잠잘 곳만이라도 허락해 주십시오. 민판서는 속으로 손익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잣말. 가만 보자. 세경도 안 주고 부려먹을 수 있고 밥도 많이 안 먹을 테니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겠군. 그래, 결심했다. 이 아이를 안으로 들여라. 아이의 이름은 춘매. 제 아들과 동갑인 10살 남짓한 아이였습니다. 씻기고 보니 제법 예쁘장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놀랍게도 글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민판서는 춘매를 아들의 글동무로 삼았습니다. 너, 저기 가서 우리 아들 공부나 좀 돕거라. 옆에서 먹도 갈고 글도 같이 쓰면서 말이다. 시간이 흘러 아들과 춘매는 어느덧 16이 되었습니다. 춘매야, 내 덕분에 어려운 글도 쉽게 이해가 되는구나. 참으로 고맙다. 아닙니다. 도련님. 여기 먹을 다 갈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커가는 것을 보며 민판서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들의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안해진 민판서는 아들을 뒤뜰 별채로 거처를 옮기고 그곳에는 오직 자신과 춘매만 출입하게 했습니다. 춘매 말고 다른 놈들은 아무도 뒤뜰에 들어갈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마침내 오지 않기를 바랐던 아들의 16번째 4월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민판서는 집 안팎의 장수들을 세워 보초를 서게 하고 마지막으로 그 쪽지를 들고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아, 오늘은 절대 방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하루 손에서 절대 놓지 말 거라. 이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아버지. 민판서는 밤새도록 아들이 무사하기만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마침내 동이 트고 붉은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됐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지났다. 이제 내 아들은 살았어. 살았다고. 민판서는 기쁜 마음에 별채로 달려갔습니다. 아들아, 이 아비가 왔다. 내 아들, 무사하더냐? 그런데 별채의 문 앞에서부터 디딤돌까지 핏자국이 쭉 이어져 있었습니다. 으아. 안 돼. 아들아. 아들아. 얼굴이 하얗게 질린 민판서는 문을 박차고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아들은 없고 춘매가 서 있었습니다. 춘매의 손에는 붉은 피가 묻은 은장도가 들려 있었습니다. 춘매야. 우리 아들은 어디 있느냐? 설마, 네가 내 아들을? 민판서가 춘매에게 달려들려던 순간 춘매가 그에게 소리쳤습니다. 민판서. 이놈. 나는 내 놈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온 것이다. 사실 춘매의 아버지는 경상 땅을 다스리는 충직한 관리였습니다. 그러나 새로 부임한 경상감사가 국고를 횡령하고 그 죄를 춘매의 아버지에게 뒤집어 씌웠던 것입니다. 그 비열한 경상감사가 바로 민판서였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춘매의 아버지는 옥에서 숨을 거두었고 어린 춘매는 복수를 위해 민판서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내 놈이 내게서 소중한 아버지를 빼앗았으니 나도 내 놈이 가장 아끼는 아들을 빼앗아 가는 것이 공평하지 않겠느냐. 내 아들을, 내 귀한 아들을, 으아! 눈이 뒤집힌 민판서는 순식간에 춘매에게 달려들어 목을 졸랐습니다. 이 썩어 죽일 것. 감히 내 아들을,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민판서의 등 뒤에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랍게도 아들은 상처 하나 없는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내 아들. 살아 있었구나. 어디 다친 데는 없느냐? 그러나 아들은 그런 민판서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고는 춘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춘매야, 괜찮으냐? 어디 다친 데는 없는 게야. 도대체 이게 무슨... 나는 복수를 위해 지난밤 도련님을 찾아갔었다. 춘매는 지난밤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복수를 위해 아들을 찾아갔지만 몇 년간 곁에서 지켜본 아들은 원수의 아들이 아닌 따뜻하고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춘매는 아들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복수와 사랑 사이에서 고뇌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받았다며 보여준 쪽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원수를 갚으려거든 몸을 허락하지 말고 한 번 허락했다면 그 길을 따르라. 그 글을 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복수를 하기엔 내가 이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음을. 그래서 나는 복수 대신 사랑을 택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민판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더니 아이처럼 울며 지난날의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일 뻔했구나. 모든 게 다 나 때문이었어. 춘매야,
정말 미안하다. 그날 이후 민판서는 춘매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주고 자신의 죗값도 달게 받았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죄에 춘매는 오랜 원한을 내려놓고 그를 용서했으며 아들과 혼인하여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몇 년 후 민판서의 집에서는 다시 한번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손주의 돌잔치가 열린 것이지요. 어서 고기를 더 내오게. 어르신께서 손님들께 부족함 없이 대접하라 하셨네. 예전에 욕심 많던 민판서는 온데간데없었습니다.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들이 무엇을 잡게 될지 자꾸 마음이 쓰입니다. 아버지는 어떠십니까? 허허, 나는 우리 손주가 아무것도 잡지 않아도 좋다. 이리 현명한 어미와 참된 아비가 곁에 있으니 무엇을 하든 행복하게 살아갈 것임을 나는 알고 있으니 말이다. 아버님, 아버지, 지난날의 아픔을 딛고 진정한 가족이 된 그들은 서로를 아끼고 남에게 베풀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옛날 옛적 평양의 어느 거대한 기와집, 그곳에선 아침부터 요란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아! 쌀뜨물을 왜 바닥에 버리느냐? 그것을 아껴 하인들 밥을 지으라고 했거늘. 장작은 또 왜 그리 많이 떼는 것이냐? 앞으로 눈 오는 날이 아니면 장작 뗄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이른 아침부터 들려오는 고함의 하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에휴, 민판서 어르신 또 시작이시군. 자기 곳간에는 황금이 가득하면서 우리에게 엽전 한 푼 쓰는 것을 벌벌 떠시니 원. 소란의 주인공은 바로 이 집의 주인 민판서였습니다. 그는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 높은 벼슬에 오른 인물이었지요. 하지만 겉모습과 달리 속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남이야 어찌 되든 상관 않는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민판서에게도 남모를 고민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나이 50이 넘도록 대를 이을 자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눈이 휘몰아치던 겨울날 민판서의 집에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아들이다. 아들이야. 드디어 나에게도 하늘이 아들을 내려주셨구나. 자신보다 30살이나 어린 첩을 들여 겨우 얻은 귀한 자식이었습니다. 남에게는 쌀 한 톨도 아까워하던 민판서가 제 아들에게는 꿀, 배즙, 녹용 등 귀한 것들을 하루도 빠짐없이 먹였습니다. 아이가 아장아장 걷게 되자 그는 조선 팔도에서 가장 용하다는 역술인을 불러 아이의 사주를 보게 했습니다. 자, 내 아들의 사주가 어떠한가? 돌려 말하지 말고 좋든 나쁘든 있는 그대로 말해주게. 민판서는 싱글벙글 웃으며 아이를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사주를 본 역술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말씀드리기 송구하오나 아드님은 16살이 되는 해 4월 금영을 다할 팔자이옵니다. 지금 뭐라고 했는가? 내 아들이 죽는다고. 아니 된다. 내 아들을 살릴 방도는 없는가? 안타깝게도 제 미천한 실력으로는 그 액을 막을 방도를 알지 못하옵니다. 그저 그날을 넘기면 살고 넘기지 못하면 돌아가신다는 것뿐입니다. 안 돼. 내 아들이. 충격적인 사실에 정신을 잃었던 민판서는 눈을 뜨자마자 아들을 살릴 방도를 찾아 전국 각지를 떠돌아다녔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을 살릴 방도를 알려주시오. 돈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주겠네. 하지만 조선 최고의 역술인도 몰랐던 방법을 다른 이들이 알 턱이 없었습니다. 민판서는 절망에 빠진 채 어느새 경남 땅끝 마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마을 어귀의 장승 아래에 앉아 숨을 고르던 그때 그의 눈에 허름한 초가집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 앞에는 사주팔자라고 쓰인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지요. 민판서는 무언가에 홀린 듯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놀랍도록 아리따운 여인이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오셨군요. 어서 앉으시지요.
민판서는 놀란 마음을 숨기고 여인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본 그녀의 눈은 이 세상 너머를 보는 듯 공허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아들 사주요. 좀 봐주시오. 민판서는 투명스럽게 사주첩을 내밀었습니다. 맹인에게 글을 봐달라니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었지요. 그런데 여인은 아무렇지 않게 사주첩을 펼쳐보는 신용을 하더니 이내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3,000냥입니다. 이 끔찍한 팔자를 풀 방도를 알려드리려면 3,000냥은 받아야겠습니다. 아이고. 정말 용하신 분이셨군요.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3,000냥이 대수겠습니까? 자, 여기 3,000냥입니다. 민판서가 허리춤에서 황금덩이들을 쏟아내자 여인은 그것을 하나씩 만져보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을 살릴 방도는 단 하나입니다. 허나 그 방도를 알아내기가 무척 어려워 꼬박 3년이 걸릴 것입니다. 답을 알아내면 제가 직접 판서 댁으로 찾아가도록 하지요. 아니, 기껏 3,000냥이나 받아놓고 3년 뒤라고. 그런데 잠깐, 내가 판서라고 얘기했던가? 민판서는 여인이 자신의 벼슬까지 꿰뚫어보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으름장만 놓은 채 밖으로 나섰습니다. 혹시라도 내 돈을 떼먹을 생각은 말게. 3년 뒤에 반드시 우리 집으로 와야 하네. 꼭. 그날 이후 집으로 돌아간 민판서는 행여나 아들이 다칠까 제 몸에서 한시도 떼어놓지 않고 애지중지 길렀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사랑해요. 아이고, 내 아들. 민판서의 아들은 욕심쟁이 아버지와는 달리 무척이나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판서가 아들과 함께 방 안에서 놀고 있을 때 하인이 다급하게 뛰어 들어왔습니다. 판서님, 판서님. 왜 이리 소란이냐? 지금 아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안 보이느냐? 왔습니다. 예전에 보셨다던 그 사주쟁이 여인이요. 민판서는 버선발로 허겁지겁 마당으로 나갔지만 여인은 보이지 않고 하인만이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이놈아. 그분이 왔다더니 어디에 계시단 말이냐? 그것이 안까지는 들어오지 않으시고 이것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하인이 손을 펼치자 그 안에는 작은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판서가 쪽지를 펼쳐보니 그 안에는 단 2줄의 글만이 적혀 있었지요. 원수를 갚으려는 뜻이 있다면 몸을 허락하지 말고 한 번 허락했다면 그 길을 따라야만 하리라. 이게 대체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야. 그리고 그 여인이 판서님께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가 16이 되거든 이 쪽지를 아이 손에 쥐어주십시오. 그것이 아이를 살릴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망할 사주쟁이 같으니 내 3,000냥만 날름 먹고 사기를 치는 것이로구나. 알 수 없는 예언을 받은 민판서는 그 뜻을 풀지 못한 채 몇 해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났지요. 아버지, 밖에 버려진 강아지가 있는데 혹 제가 키워도 되겠습니까? 눈도 오는데 혼자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족보도 없는 똥개를. 아니지. 우리 아들이 원한다면 그리 하거라. 민판서와는 달리 아들은 총명하면서도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심성 고운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유독 눈보라가 심하게 몰아치던 그때 다급하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 살려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앞에는 누더기 옷을 입은 한 여자아이가 맨발로 눈 위에 서 있었습니다. 웬거지가 찾아와 잠을 깨우는구나. 당장 썩 꺼지거라. 민판서가 아이를 내쫓으려 하자 아이가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사정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떠도는 아이입니다. 먹을 것도 돈도 필요 없습니다.
부디 하룻밤 잠잘 곳만이라도 허락해 주십시오. 민판서는 속으로 손익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잣말, 가만 보자. 세경도 안 주고 부려먹을 수 있고 밥도 많이 안 먹을 테니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겠군. 그래, 결심했다. 이 아이를 안으로 들여라. 아이의 이름은 춘매. 제 아들과 동갑인 10살 남짓한 아이였습니다. 씻기고 보니 제법 예쁘장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놀랍게도 글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민판서는 춘매를 아들의 글동무로 삼았습니다. 너, 저기 가서 우리 아들 공부나 좀 돕거라. 옆에서 먹도 갈고 글도 같이 쓰면서 말이다. 시간이 흘러 아들과 춘매는 어느덧 16이 되었습니다. 춘매야, 내 덕분에 어려운 글도 쉽게 이해가 되는구나. 참으로 고맙다. 아닙니다. 도련님. 여기 먹을 다 갈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커가는 것을 보며 민판서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들의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안해진 민판서는 아들을 뒤뜰 별채로 거처를 옮기고 그곳에는 오직 자신과 춘매만 출입하게 했습니다. 춘매 말고 다른 놈들은 아무도 뒤뜰에 들어갈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마침내 오지 않기를 바랐던 아들의 16번째 4월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민판서는 집 안팎의 장수들을 세워 보초를 서게 하고 마지막으로 그 쪽지를 들고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아, 오늘은 절대 방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하루 손에서 절대 놓지 말 거라. 이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아버지. 민판서는 밤새도록 아들이 무사하기만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마침내 동이 트고 붉은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됐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지났다. 이제 내 아들은 살았어. 살았다고. 민판서는 기쁜 마음에 별채로 달려갔습니다. 아들아. 이 아비가 왔다. 내 아들, 무사하더냐? 그런데 별채의 문 앞에서부터 디딤돌까지 핏자국이 쭉 이어져 있었습니다. 으악. 안 돼. 아들아. 아들아. 얼굴이 하얗게 질린 민판서는 문을 박차고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아들은 없고 춘매가 서 있었습니다. 춘매의 손에는 붉은 피가 묻은 은장도가 들려 있었습니다. 춘매야. 우리 아들은 어디 있느냐? 설마, 네가 내 아들을? 민판서가 춘매에게 달려들려던 순간 춘매가 그에게 소리쳤습니다. 민판서. 이놈. 나는 내 놈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온 것이다. 사실 춘매의 아버지는 경상 땅을 다스리는 충직한 관리였습니다. 그러나 새로 부임한 경상감사가 국고를 횡령하고 그 죄를 춘매의 아버지에게 뒤집어 씌웠던 것입니다. 그 비열한 경상감사가 바로 민판서였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춘매의 아버지는 옥에서 숨을 거두었고 어린 춘매는 복수를 위해 민판서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내 놈이 내게서 소중한 아버지를 빼앗았으니 나도 내 놈이 가장 아끼는 아들을 빼앗아 가는 것이 공평하지 않겠느냐. 내 아들을, 내 귀한 아들을, 으아! 눈이 뒤집힌 민판서는 순식간에 춘매에게 달려들어 목을 졸랐습니다. 이 썩어 죽일 것. 감히 내 아들을,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민판서의 등 뒤에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랍게도 아들은 상처 하나 없는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내 아들. 살아 있었구나. 어디 다친 데는 없느냐? 그러나 아들은 그런 민판서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고는 춘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춘매야, 괜찮으냐?
어디 다친 데는 없는 게야. 도대체 이게 무슨... 나는 복수를 위해 지난밤 도련님을 찾아갔었다. 춘매는 지난밤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복수를 위해 아들을 찾아갔지만 몇 년간 곁에서 지켜본 아들은 원수의 아들이 아닌 따뜻하고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춘매는 아들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복수와 사랑 사이에서 고뇌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받았다며 보여준 쪽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원수를 갚으려거든 몸을 허락하지 말고 한번 허락했다면 그 길을 따르라. 그 글을 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복수를 하기엔 내가 이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음을. 그래서 나는 복수 대신 사랑을 택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민판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더니 아이처럼 울며 지난날의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일 뻔했구나. 모든 게 다 나 때문이었어. 춘매야, 정말 미안하다. 그날 이후 민판서는 춘매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주고 자신의 죗값도 달게 받았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죄에 춘매는 오랜 원한을 내려놓고 그를 용서했으며 아들과 혼인하여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몇 년 후 민판서의 집에서는 다시 한번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손주의 돌잔치가 열린 것이지요. 어서 고기를 더 내오게. 어르신께서 손님들께 부족함 없이 대접하라 하셨네. 예전에 욕심 많던 민판서는 온데간데없었습니다.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들이 무엇을 잡게 될지 자꾸 마음이 쓰입니다. 아버지는 어떠십니까? 허허, 나는 우리 손주가 아무것도 잡지 않아도 좋다. 이리 현명한 어미와 참된 아비가 곁에 있으니 무엇을 하든 행복하게 살아갈 것임을 나는 알고 있으니 말이다. 아버님, 아버지, 지난날의 아픔을 딛고 진정한 가족이 된 그들은 서로를 아끼고 남에게 베풀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옛날 옛적 평양의 어느 거대한 기와집, 그곳에선 아침부터 요란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아! 쌀뜨물을 왜 바닥에 버리느냐? 그것을 아껴 하인들 밥을 지으라고 했거늘. 장작은 또 왜 그리 많이 떼는 것이냐? 앞으로 눈 오는 날이 아니면 장작 뗄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이른 아침부터 들려오는 고함의 하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에휴, 민판서 어르신 또 시작이시군. 자기 곳간에는 황금이 가득하면서 우리에게 엽전 한 푼 쓰는 것을 벌벌 떠시니 원. 소란의 주인공은 바로 이 집의 주인 민판서였습니다. 그는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 높은 벼슬에 오른 인물이었지요. 하지만 겉모습과 달리 속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남이야 어찌 되든 상관 않는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민판서에게도 남모를 고민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나이 50이 넘도록 대를 이을 자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눈이 휘몰아치던 겨울날 민판서의 집에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아들이다. 아들이야. 드디어 나에게도 하늘이 아들을 내려주셨구나. 자신보다 30살이나 어린 척을 들여 겨우 얻은 귀한 자식이었습니다. 남에게는 쌀 한 톨도 아까워하던 민판서가 제 아들에게는 꿀, 배즙, 녹용 등 귀한 것들을 하루도 빠짐없이 먹였습니다. 아이가 아장아장 걷게 되자 그는 조선 팔도에서 가장 용하다는 역술인을 불러 아이의 사주를 보게 했습니다. 자, 내 아들의 사주가 어떠한가? 돌려 말하지 말고 좋든 나쁘든 있는 그대로 말해주게. 민판서는 싱글벙글 웃으며 아이를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사주를 본 역술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말씀드리기 송구하오나 아드님은 16살이 되는 해 4월 금영을 다할 팔자이옵니다. 지금 뭐라고 했는가? 내 아들이 죽는다고. 아니 된다. 내 아들을 살릴 방도는 없는가?
안타깝게도 제 미천한 실력으로는 그 액을 막을 방도를 알지 못하옵니다. 그저 그날을 넘기면 살고 넘기지 못하면 돌아가신다는 것뿐입니다. 안 돼. 내 아들이. 충격적인 사실에 정신을 잃었던 민판서는 눈을 뜨자마자 아들을 살릴 방도를 찾아 전국 각지를 떠돌아다녔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을 살릴 방도를 알려주시오. 돈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주겠네. 하지만 조선 최고의 역술인도 몰랐던 방법을 다른 이들이 알 턱이 없었습니다. 민판서는 절망에 빠진 채 어느새 경남 땅끝 마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마을 어귀의 장승 아래에 앉아 숨을 고르던 그때 그의 눈에 허름한 초가집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 앞에는 사주팔자라고 쓰인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지요. 민판서는 무언가에 홀린 듯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놀랍도록 아리따운 여인이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오셨군요. 어서 앉으시지요. 민판서는 놀란 마음을 숨기고 여인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본 그녀의 눈은 이 세상 너머를 보는 듯 공허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아들 사주요. 좀 봐주시오. 민판서는 투명스럽게 사주첩을 내밀었습니다. 맹인에게 글을 봐달라니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었지요. 그런데 여인은 아무렇지 않게 사주첩을 펼쳐보는 신용을 하더니 이내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3,000냥입니다. 이 끔찍한 팔자를 풀 방도를 알려드리려면 3,000냥은 받아야겠습니다. 아이고. 정말 용하신 분이셨군요.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3,000냥이 대수겠습니까? 자, 여기 3,000냥입니다. 민판서가 허리춤에서 황금덩이들을 쏟아내자 여인은 그것을 하나씩 만져보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을 살릴 방도는 단 하나입니다. 허나 그 방도를 알아내기가 무척 어려워 꼬박 3년이 걸릴 것입니다. 답을 알아내면 제가 직접 판서 댁으로 찾아가도록 하지요. 아니, 기껏 3,000냥이나 받아놓고 3년 뒤라고. 그런데 잠깐, 내가 판서라고 얘기했던가? 민판서는 여인이 자신의 벼슬까지 꿰뚫어보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으름장만 놓은 채 밖으로 나섰습니다. 혹시라도 내 돈을 떼먹을 생각은 말게. 3년 뒤에 반드시 우리 집으로 와야 하네. 꼭. 그날 이후 집으로 돌아간 민판서는 행여나 아들이 다칠까 제 몸에서 한시도 떼어놓지 않고 애지중지 길렀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아이고, 내 아들. 민판서의 아들은 욕심쟁이 아버지와는 달리 무척이나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판서가 아들과 함께 방 안에서 놀고 있을 때 하인이 다급하게 뛰어 들어왔습니다. 판서님. 왜 이리 소란이냐? 지금 아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안 보이느냐? 왔습니다. 예전에 보셨다던 그 사주쟁이 여인이요. 민판서는 버선발로 허겁지겁 마당으로 나갔지만 여인은 보이지 않고 하인만이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이놈아. 그분이 왔다더니 어디에 계시단 말이냐? 그것이 안까지는 들어오지 않으시고 이것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하인이 손을 펼치자 그 안에는 작은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판서가 쪽지를 펼쳐보니 그 안에는 단 2줄의 글만이 적혀 있었지요. 원수를 갚으려는 뜻이 있다면 몸을 허락하지 말고 한번 허락했다면 그 길을 따라야만 하리라. 이게 대체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야. 그리고 그 여인이 판서님께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가 16이 되거든 이 쪽지를 아이 손에 쥐어주십시오. 그것이 아이를 살릴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망할 사주쟁이 같으니 내 3,000냥만 날름 먹고 사기를 치는 것이로구나. 알 수 없는 예언을 받은 민판서는
그 뜻을 풀지 못한 채 몇 해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났지요. 아버지, 밖에 버려진 강아지가 있는데 혹 제가 키워도 되겠습니까? 눈도 오는데 혼자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족보도 없는 똥개를. 아니지. 우리 아들이 원한다면 그리 하거라. 하. 민판서와는 달리 아들은 총명하면서도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심성 고운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유독 눈보라가 심하게 몰아치던 그때 다급하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 살려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앞에는 누더기 옷을 입은 한 여자아이가 맨발로 눈 위에 서 있었습니다. 웬거지가 찾아와 잠을 깨우는구나. 당장 썩 꺼지거라. 민판서가 아이를 내쫓으려 하자 아이가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사정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떠도는 아이입니다. 먹을 것도 돈도 필요 없습니다. 부디 하룻밤 잠잘 곳만이라도 허락해 주십시오. 민판서는 속으로 손익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잣말. 가만 보자. 세경도 안 주고 부려먹을 수 있고 밥도 많이 안 먹을 테니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겠군. 그래, 결심했다. 이 아이를 안으로 들여라. 아이의 이름은 춘매. 제 아들과 동갑인 10살 남짓한 아이였습니다. 씻기고 보니 제법 예쁘장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놀랍게도 글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민판서는 춘매를 아들의 글동무로 삼았습니다. 너, 저기 가서 우리 아들 공부나 좀 돕거라. 옆에서 먹도 갈고 글도 같이 쓰면서 말이다. 시간이 흘러 아들과 춘매는 어느덧 16이 되었습니다. 춘매야, 내 덕분에 어려운 글도 쉽게 이해가 되는구나. 참으로 고맙다. 아닙니다. 도련님. 여기 먹을 다 갈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커가는 것을 보며 민판서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들의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안해진 민판서는 아들을 뒤뜰 별채로 거처를 옮기고 그곳에는 오직 자신과 춘매만 출입하게 했습니다. 춘매 말고 다른 놈들은 아무도 뒤뜰에 들어갈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마침내 오지 않기를 바랐던 아들의 16번째 4월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민판서는 집 안팎의 장수들을 세워 보초를 서게 하고 마지막으로 그 쪽지를 들고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아, 오늘은 절대 방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하루 손에서 절대 놓지 말 거라. 이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아버지. 민판서는 밤새도록 아들이 무사하기만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마침내 동이 트고 붉은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됐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지났다. 이제 내 아들은 살았어. 살았다고. 민판서는 기쁜 마음에 별채로 달려갔습니다. 아들아. 이 아비가 왔다. 내 아들, 무사하더냐? 그런데 별채의 문 앞에서부터 디딤돌까지 핏자국이 쭉 이어져 있었습니다. 으악. 안 돼. 아들아. 아들아. 얼굴이 하얗게 질린 민판서는 문을 박차고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아들은 없고 춘매가 서 있었습니다. 춘매의 손에는 붉은 피가 묻은 은장도가 들려 있었습니다. 춘매야. 우리 아들은 어디 있느냐? 설마, 네가 내 아들을? 민판서가 춘매에게 달려들려던 순간 춘매가 그에게 소리쳤습니다. 민판서. 이놈. 나는 내 놈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온 것이다. 사실 춘매의 아버지는 경상 땅을 다스리는 충직한 관리였습니다. 그러나 새로 부임한 경상감사가 국고를 횡령하고 그 죄를 춘매의 아버지에게 뒤집어 씌웠던 것입니다. 그 비열한 경상감사가 바로 민판서였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춘매의 아버지는 옥에서 숨을 거두었고 어린 춘매는 복수를 위해 민판서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내 놈이 내게서 소중한 아버지를 빼앗았으니 나도 내 놈이 가장 아끼는 아들을 빼앗아 가는 것이 공평하지 않겠느냐. 내 아들을, 내 귀한 아들을, 으아! 눈이 뒤집힌 민판서는 순식간에 춘매에게 달려들어 목을 졸랐습니다. 이 썩어 죽일 것. 감히 내 아들을,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민판서의 등 뒤에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랍게도 아들은 상처 하나 없는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내 아들. 살아 있었구나. 어디 다친 데는 없느냐? 그러나 아들은 그런 민판서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고는 춘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춘매야, 괜찮으냐? 어디 다친 데는 없는 게야. 도대체 이게 무슨... 나는 복수를 위해 지난밤 도련님을 찾아갔었다. 춘매는 지난밤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복수를 위해 아들을 찾아갔지만 몇 년간 곁에서 지켜본 아들은 원수의 아들이 아닌 따뜻하고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춘매는 아들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복수와 사랑 사이에서 고뇌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받았다며 보여준 쪽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원수를 갚으려거든 몸을 허락하지 말고 한번 허락했다면 그 길을 따르라. 그 글을 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복수를 하기엔 내가 이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음을. 그래서 나는 복수 대신 사랑을 택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민판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더니 아이처럼 울며 지난날의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일 뻔했구나. 모든 게 다 나 때문이었어. 춘매야. 정말 미안하다. 그날 이후 민판서는 춘매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주고 자신의 죗값도 달게 받았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조의 춘매는 오랜 원한을 내려놓고 그를 용서했으며 아들과 혼인하여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몇 년 후 민판서의 집에서는 다시 한번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손주의 돌잔치가 열린 것이지요. 어서 고기를 더 내오게. 어르신께서 손님들께 부족함 없이 대접하라 하셨네. 예전에 욕심 많던 민판서는 온데간데없었습니다.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들이 무엇을 잡게 될지 자꾸 마음이 쓰입니다. 아버지는 어떠십니까? 허허, 나는 우리 손주가 아무것도 잡지 않아도 좋다. 이리 현명한 어미와 참된 아비가 곁에 있으니 무엇을 하든 행복하게 살아갈 것임을 나는 알고 있으니 말이다. 아버님, 아버지, 지난날의 아픔을 딛고 진정한 가족이 된 그들은 서로를 아끼고 남에게 베풀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옛날 옛적 평양의 어느 거대한 기와집, 그곳에선 아침부터 요란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아! 쌀뜨물을 왜 바닥에 버리느냐? 그것을 아껴 하인들 밥을 지으라고 했거늘. 장작은 또 왜 그리 많이 떼는 것이냐? 앞으로 눈 오는 날이 아니면 장작 뗄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이른 아침부터 들려오는 고함의 하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에휴, 민판서 어르신 또 시작이시군. 자기 곳간에는 황금이 가득하면서 우리에게 엽전 한 푼 쓰는 것을 벌벌 떠시니원. 소란의 주인공은 바로 이 집의 주인 민판서였습니다. 그는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 높은 벼슬에 오른 인물이었지요. 하지만 겉모습과 달리 속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남이야 어찌 되든 상관 않는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민판서에게도 남모를 고민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나이 50이 넘도록 대를 이을 자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눈이 휘몰아치던 겨울날
민판서의 집에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아들이다. 아들이야. 드디어 나에게도 하늘이 아들을 내려주셨구나. 자신보다 30살이나 어린 척을 들여 겨우 얻은 귀한 자식이었습니다. 남에게는 쌀 한 톨도 아까워하던 민판서가 제 아들에게는 꿀, 배즙, 녹용 등 귀한 것들을 하루도 빠짐없이 먹였습니다. 아이가 아장아장 걷게 되자 그는 조선 팔도에서 가장 용하다는 역술인을 불러 아이의 사주를 보게 했습니다. 자, 내 아들의 사주가 어떠한가? 돌려 말하지 말고 좋든 나쁘든 있는 그대로 말해주게. 민판서는 싱글벙글 웃으며 아이를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사주를 본 역술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말씀드리기 송구하오나 아드님은 16살이 되는 해 4월 금영을 다할 팔자이옵니다. 지금 뭐라고 했는가? 내 아들이 죽는다고. 아니 된다. 내 아들을 살릴 방도는 없는가? 안타깝게도 제 미천한 실력으로는 그 액을 막을 방도를 알지 못하옵니다. 그저 그날을 넘기면 살고 넘기지 못하면 돌아가신다는 것뿐입니다. 안 돼. 내 아들이. 충격적인 사실에 정신을 잃었던 민판서는 눈을 뜨자마자 아들을 살릴 방도를 찾아 전국 각지를 떠돌아다녔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을 살릴 방도를 알려주시오. 돈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주겠네. 하지만 조선 최고의 역술인도 몰랐던 방법을 다른 이들이 알 턱이 없었습니다. 민판서는 절망에 빠진 채 어느새 경남 땅끝 마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마을 어귀의 장승 아래에 앉아 숨을 고르던 그때 그의 눈에 허름한 초가집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 앞에는 사주팔자라고 쓰인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지요. 민판서는 무언가에 홀린 듯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놀랍도록 아리따운 여인이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오셨군요. 어서 앉으시지요. 민판서는 놀란 마음을 숨기고 여인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본 그녀의 눈은 이 세상 너머를 보는 듯 공허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아들 사주요. 좀 봐주시오. 민판서는 투명스럽게 사주첩을 내밀었습니다. 맹인에게 글을 봐달라니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었지요. 그런데 여인은 아무렇지 않게 사주첩을 펼쳐보는 신용을 하더니 이내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3,000냥입니다. 이 끔찍한 팔자를 풀 방도를 알려드리려면 3,000냥은 받아야겠습니다. 아이고. 정말 용하신 분이셨군요.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3,000냥이 대수겠습니까? 자, 여기 3,000냥입니다. 민판서가 허리춤에서 황금덩이들을 쏟아내자 여인은 그것을 하나씩 만져보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을 살릴 방도는 단 하나입니다. 허나 그 방도를 알아내기가 무척 어려워 꼬박 3년이 걸릴 것입니다. 답을 알아내면 제가 직접 판서 댁으로 찾아가도록 하지요. 아니, 기껏 3,000냥이나 받아놓고 3년 뒤라고. 그런데 잠깐, 내가 판서라고 얘기했던가? 민판서는 여인이 자신의 벼슬까지 꿰뚫어보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으름장만 놓은 채 밖으로 나섰습니다. 혹시라도 내 돈을 떼먹을 생각은 말게. 3년 뒤에 반드시 우리 집으로 와야 하네. 꼭. 그날 이후 집으로 돌아간 민판서는 행여나 아들이 다칠까 제 몸에서 한시도 떼어놓지 않고 애지중지 길렀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아이고, 내 아들. 민판서의 아들은 욕심쟁이 아버지와는 달리 무척이나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판서가 아들과 함께 방 안에서 놀고 있을 때 하인이 다급하게 뛰어 들어왔습니다. 판서님. 왜 이리 소란이냐? 지금 아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안 보이느냐?
왔습니다. 예전에 보셨다던 그 사주쟁이 여인이요. 민판서는 버선발로 허겁지겁 마당으로 나갔지만 여인은 보이지 않고 하인만이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이놈아. 그분이 왔다더니 어디에 계시단 말이냐. 그것이 안까지는 들어오지 않으시고 이것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하인이 손을 펼치자 그 안에는 작은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판서가 쪽지를 펼쳐보니 그 안에는 단 2줄의 글만이 적혀 있었지요. 원수를 갚으려는 뜻이 있다면 몸을 허락하지 말고 한 번 허락했다면 그 길을 따라야만 하리라. 이게 대체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야. 그리고 그 여인이 판서님께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가 16이 되거든 이 쪽지를 아이 손에 쥐어주십시오. 그것이 아이를 살릴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망할 사주쟁이 같으니 내 3,000냥만 날름 먹고 사기를 치는 것이로구나. 알 수 없는 예언을 받은 민판서는 그 뜻을 풀지 못한 채 몇 해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났지요. 아버지, 밖에 버려진 강아지가 있는데 혹 제가 키워도 되겠습니까? 눈도 오는데 혼자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족보도 없는 똥개를. 아니지. 우리 아들이 원한다면 그리 하거라. 민판서와는 달리 아들은 총명하면서도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심성 고운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유독 눈보라가 심하게 몰아치던 그때 다급하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 살려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앞에는 누더기 옷을 입은 한 여자아이가 맨발로 눈 위에 서 있었습니다. 웬 거지가 찾아와 잠을 깨우는구나. 당장 썩 꺼지거라. 민판서가 아이를 내쫓으려 하자 아이가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사정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떠도는 아이입니다. 먹을 것도 돈도 필요 없습니다. 부디 하룻밤 잠잘 곳만이라도 허락해 주십시오. 민판서는 속으로 손익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잣말. 가만 보자. 세경도 안 주고 부려먹을 수 있고 밥도 많이 안 먹을 테니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겠군. 그래, 결심했다. 이 아이를 안으로 들여라. 아이의 이름은 춘매. 제 아들과 동갑인 10살 남짓한 아이였습니다. 씻기고 보니 제법 예쁘장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놀랍게도 글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민판서는 춘매를 아들의 글동무로 삼았습니다. 너, 저기 가서 우리 아들 공부나 좀 돕거라. 옆에서 먹도 갈고 글도 같이 쓰면서 말이다. 시간이 흘러 아들과 춘매는 어느덧 16이 되었습니다. 춘매야, 내 덕분에 어려운 글도 쉽게 이해가 되는구나. 참으로 고맙다. 아닙니다. 도련님. 여기 먹을 다 갈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커가는 것을 보며 민판서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들의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안해진 민판서는 아들을 뒤뜰 별채로 거처를 옮기고 그곳에는 오직 자신과 춘매만 출입하게 했습니다. 춘매 말고 다른 놈들은 아무도 뒤뜰에 들어갈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마침내 오지 않기를 바랐던 아들의 16번째 4월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민판서는 집 안팎의 장수들을 세워 보초를 서게 하고 마지막으로 그 쪽지를 들고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아, 오늘은 절대 방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하루 손에서 절대 놓지 말 거라. 이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아버지. 민판서는 밤새도록 아들이 무사하기만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마침내 동이 트고 붉은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됐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지났다. 이제 내 아들은 살았어. 살았다고. 민판서는 기쁜 마음에 별채로 달려갔습니다.
아들아! 이 아비가 왔다. 내 아들, 무사하더냐? 그런데 별채의 문 앞에서부터 디딤돌까지